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디포머 기능 중에 있는 스플라인 랩이라는 기능을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할 건데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 스플라인 랩이라는 기능이 생각보다 유용하게 자주 사용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스플라인 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스윕 기능과 얼핏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따가 잠깐 비교 설명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플라인 랩이라는 거는 오브젝트 자체를 스플라인의 모양대로 이렇게 휘어주는 기능인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그런 여러 오브젝트 중에 여기 3D 텍스트를 한번 휘어보는 걸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플라인 랩은 지워줄게요. 여기 텍스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뜨는데 C4D 25 버전 이후부터는 이 3D 텍스트를 바로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께감이 바로 적용되어 있는 3D 텍스트가 생성이 되죠. 여기다가 저희가 스플라인 랩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스플라인 랩이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허공을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가 적용이 되고요. 폰트는 여러분이 원하는 폰트로 한번 해보면 될 건데 저는 무료 폰트 중에 여기 G마켓 산스라는 폰트가 무료 폰트 중에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영어 폰트 디자인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G마켓 산스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이렇게 G마켓 산스를 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폰트를 다운받아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디스플레이를 선과 면이 다 보이는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여기 두 번째 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선과 면이 다 보이죠. 단축키로는 N 누르고 B를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3D 글씨를 보면 기본적으로 면의 개수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최소 폴리곤 구조로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이런 라운딩 부분은 폴리곤 숫자가 꽤 많고 이런 평면 부분들은 폴리곤이 거의 적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평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링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하지만 이걸 휘어지게 할 때는 여기 모든 면들이 좀 촘촘하게 폴리곤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휘었을 때 폴리곤이 깨지지 않고 부드러운 휘어짐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에 촘촘하게 폴리곤이 적용되도록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3D 텍스트를 클릭하고 있으면 여기 옵션 창이 뜨는데 옵션 창에서 뎁스 부분을 좀 이렇게 늘려서 글씨 두께감을 좀 줄게요. 그리고 여기 캡이라는 탭에 들어가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캡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캡 타입을 지금은 N곤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최적화된 폴리곤 상태를 보여주는데 여기를 레귤러 그리드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글씨 앞부분이 폴리곤이 촘촘하게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 쪽을 보면 이렇게 폴리곤이 찢어지는 형상들이 있죠. 이렇게 되는 현상을 좀 방지하고자 여기 오브젝트 탭을 다시 누르고 여기 인터미디엇 포인트라는 부분을 어댑티브에서 subdivided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면 부위에도 폴리곤이 꽤 촘촘하게 배치되면서 이어질 때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어지는 모델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옆면에도 조금 더 subdivision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epth라는 옵션 밑에 subdivision이라고 있죠. 여기를 숫자를 좀 늘려주면 이렇게 폴리곤이 좀 촘촘하게 더 배치가 되죠. 그리고 글씨에 여기 라운딩을 좀 주기 위해서 여기 캡에 있는 베벨 옵션도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 늘려주면 이렇게 베벨 효과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NA를 누르거나 디스플레이를 첫 번째 걸로 이렇게 해주면 모델링이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디스플레이를 두 번째 걸로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글씨를 휘어줄 스플라인을 하나 생성해 볼 건데요. 여기 스플라인 타입이 꽤 많죠. 그리고 스플라인을 실제로 여기 스플라인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그려도 되고요. 저희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서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들었고 레디우스를 많이 키워 보겠습니다. 한 700까지 키워 볼게요. 그리고 이 글씨를 이 서클의 형태대로 이렇게 휘어주기 위해서 스플라인 랩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 여기 디포머 있는 여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고 있으면 다양한 디포머들이 있습니다. 여기 디포머들이 굉장히 C4D 사용에 있어서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스터디 해보길 권장드리고요. 저희는 오늘은 스플라인 랩을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창을 보면 이렇게 스플라인 랩이 나왔는데 이 디포머를 텍스트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스플라인 랩을 적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 스플라인이라는 옵션 안에 이 서클 스플라인을 넣어 줄 건데요. 스플라인 랩을 클릭하고 이 스플라인 쪽으로 서클을 클릭해서 그대로 당겨서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클이라는 스플라인 모양에 따라 글씨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보면 우리가 원했던 형태가 이렇게 완전히 늘어난 형태는 아니어서 스플라인 랩의 옵션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드를 Fit Spline 모드에서 Keep Length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글씨의 형태가 유지된 채로 이렇게 스플라인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서클에 층이 좀 져 있으므로 서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클릭하고 여기 유니폼 넘버 자체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글씨 방향이 스플라인 랩으로 읽혀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방향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랩을 클릭하고 여기 엑시스를 통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바꾸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X를 클릭하니까 제가 원했던 방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스플라인 랩이 잘 적용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플라인 랩의 옵션들을 잘 활용해서 재밌는 형태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키프레임 같은 걸 적용해서 모션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테이션이란 걸 한번 사용해 볼까요? 여기 로테이션 쪽에 여기 그래프 이쪽 끝을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스플라인 랩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보다 이 스플라인 로테이션 쪽을 건드리면 좀 더 재밌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스플라인 로테이션을 이렇게 당겨도 글씨가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위에 거는 글씨 자체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적용하는 거라면 이 스플라인 로테이션은 이 스플라인 전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적용하는 옵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 로테이션이 이렇게 적용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옵셋이라던가 이런 거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롤러코스터 타듯이 약간 휘어지면서도 이 서클 방향으로 잘 로테이션이 적용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자체가 재밌죠? 그리고 뭐 지금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렇게 사이즈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져보면 많이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영상 초반에 제가 수입이랑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짤막하게 수입 쪽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스플라인 중에 렉탱글을 하나 꺼낼게요. 렉탱글을 하나 꺼내서 여기 텍스트는 보이는 기능을 잠깐 끄고 여기 기능 툴 중에서 수입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렉탱글과 서클을 동시에 쉬프트를 통해 잡고 수입 안쪽으로 넣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렇게 수입이 적용된 건데 수입을 클릭하고 오브젝트 탭을 가보면 아까랑 옵션이 꽤 비슷합니다. 이렇게 엔드 쪽이나 이런 데 스케일도 조정을 할 수 있고 뭐 스타트 그로스나 엔드 그로스를 통해서
이렇게 길이 조정도 가능하죠. 그리고 디테일 쪽에 가보면 아까랑 비슷하게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휘어주는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스윕은 이런 렉탱글이라든지 어떤 한 스플라인의 형태가 지금 이런 서클 같은 다른 스플라인을 이렇게 패스 삼아서 쭉 이렇게 형태를 늘려가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기준 오브젝트의 형태가 바뀌면 이렇게 따라서 바뀌기도 하죠. 자, 그런데 텍스트를 다시 켜줘 볼게요. 스윕은 끄고, 이 스플라인 랩은 이 모델링 자체를 이렇게 랩시키는, 즉 휘어지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스플라인의 패스 형태에 맞게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스윕과 이 스플라인 랩은 서로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이런 약간의 다른 면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엔 스플라인 랩의 기능을 살펴보고 스윕 기능과의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